자, 오늘은 전일 미국 증시가 연속으로 하락을 했죠. 이게 합쳐보면 크게 하락을 했고 하루하루 따지면 뭐 1%대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증시가 뭐 추세를 뭐 이탈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용 자체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어,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어젯밤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0년도까지 이게 계속될 것이다. 왜냐면 뭘 이렇게 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이제 트럼프의 트윗 한 방에 뭔가 다 이렇게 사고로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우려감이 어제 표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쨌든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이틀 동안 1%대 하락을 보이면서 깊게 빠진 편이고요. 그러나 거래는 좀 줄었습니다. 내일 또 오늘 밤에 또 장대 양봉 펼쳐지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선물이 사실 뭐 빠지다가 올라오고 막 반복하는데 어쨌든 선물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0. 나스닥 기준 0.2% 정도 현 시간 빠져 있는 상태고 물론 이 정도 빠져가지고 뭐 양봉 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추가 하락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난번 3일 전과 이틀 전 사이에 생긴 양봉의 힘이 지금의 음봉보다 훨씬 강했고 일단 지금 미국 증시를 사실 우리 증시가 따라가기보다는 디커플링 현상이 좀 더 강해졌고 작년 때부터. 그래서 우리 증시 자체만의 움직임이 더 사실 중요하고 오히려 이제 중국 증시가 더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의 현재 오늘 처한 상황을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대금 소멸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당장은 왜 그렇죠? 일단은 코스닥으로 놓고 볼게요. 많이 빠진 건 맞아요. 정말 역사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국가이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너무나 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3일째 여기서 팔고 있어요. 이때는 끌어당기더니 이게 그럼 고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파는 걸까요? 여기가 한국 증시 코스닥은 여기가 고점이야라고 해서 여기서 다 파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출렁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던 이건 기술적으로 이 바닥에서 최저점에서 10%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꽤 많이 올라온 거예요. 시장이 10%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많이 빠져서 거의 올라온 티도 안 나지만 거의 그렇죠. 어쨌든 출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특히나 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외국인들이 지금 편하게 들어올 수 없는 환경들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도 강수로 맞서는 화이트리스트를 일본을 배제하는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그 이제 정치 외교적 상황 이것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반대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본의 수출을 통해서 이제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들이 수출이 제한되고 이런 것들은 향후 더 살펴볼 내용이지만 어쨌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기업들이 이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환율이죠. 환율이 지금 곡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물론 하루 이틀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1200원 위에서 놀고 있고 1200원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이제 환율이 급등했을 때 올라가다가 이제 밀렸던 자리죠. 1190원대까지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고 지금 몇 달 뒤에 다시 1200원을 뚫어내고 지금 현재 일본과의 무역전쟁 때 1200원을 돌파해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아까 전에 제가 점심시간 때쯤 확인했을 때가 1218원이었는데 거의 뭐 지금은 1220원도 넘어섰죠. 지금 기준으로 1223원까지 올라갔네요. 환율이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환율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생각이길래 지금 이렇게 갈까요? 이게 환율에서 뭐 기술적인 흐름을 따지는 것은 조금 아니지만 사실 그런 것들과 상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잠깐 이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율, 아이고, 투자 정보에서 자, 환율 차트를 보시면 지금 1222원이네요. 1222원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최근 들어서 언제야? 2016년 3월 이후로 그러면 최고점이죠. 이걸 뚫어냈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나 치솟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금융위기 때 올라갔던 자리가 이제 1,500원 위잖아요. 사실 그때까지 뭐 부정론자, 이 경제적인 상황을 예측할 때 이제 부정론자, 긍정론자들이 있잖아요. 부정론자들 입장에서는 뭐 1,500원까지도 이번에도 갈 수 있다. 뭐 1,300~1,400원까지는 슈팅이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자산조차도 지금 사실 안전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경제 비관론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 아니다. 지금 이제 금융위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금융위기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예외로 둬야 된다. 이거는 없던 걸로 두고 그 이전에 고점 부근이 한 1250선에서 어떤 고점이 형성될 거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뭐 어느 쪽이 맞다 이거를 지금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슈팅 구간에서 1250원 정도 선까지는 일단 한번 찍으러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1250을 찍으면 굉장히 부담이에요. 외국인들이 더 팔 것이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팔면 누군가는 사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개인이 될 것이고, 그 개인은 어떤 개인이겠어요? 이번 시장에서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신용으로 반대 매매를 당하고 혹은 스스로 정리를 하고 이제 현금이 도는데 반등장에서 한번 기회를 보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 어제 말씀드렸듯 신규 계좌를 개설해서 나도 이제 주식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금, 일단 현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다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마구마구 사들일 겁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팔아주기 때문에 물량은 넘쳐나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이 두 가지가 해결되려면 1번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죠. 한 달 앞으로 뭐 2~3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조율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래도 대화를 좀, 어쨌든 대화 의지를 촉구를 했잖아요. 미국에서도 뭐 중재 아닌 중재를 지금 살짝 하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쨌든 좀 가다듬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단순히 공격 대 공격으로 맞서면 우리나라 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매출처가 다변화돼 있는 쪽은 그래도 그나마 나을 건데, 그러지 않은 기업들은 꼼짝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조율을 통해서 환율이 조절이 될 겁니다.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은 지금 치솟을 수가 있어요. 근데 1번 상황이 먼저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환율은 안정세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찍고 이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어떤 일정이 있나요? 내일 원래는 이제 광복절 8월 15일인데 보통 광복절 항상 휴일이기 때문에 8월 14일 내일이죠.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이 예정되어 있죠. 물론 먼저 발표를 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실적에 자신 있는 경우에 많이 일찌감치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많은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나, 지금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그래도 먼저 나온 기업들은 그래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더 많이 있고,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뒤늦게 나오는 기업들이 조금 안 좋을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뭐 준비되는 대로 이거를 뭐 공시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사실 그런 느낌일 뿐이지 사실 데이터화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지금 시즌이 아니라 감사 보고서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감사 보고서는 계속 늑장 대응을 계속 늦추면 그거는 뭔가 불안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대응을 하시면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니까 너무 지금까지 안 나왔다고 해도 부담스러워하실 건 없고요. 보통은 다 내일 다 내일 나와야죠. 내일 나올 거고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 어차피 현재 2019년 8월 실적을 지금 기다리는 6월까지 실적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아니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 투자자들 다 알아요. 이미 야, 뭐 실적이 좋겠어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주식은 먼저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고 실망감에 의해서 공포감에 의해서 불확실성에 의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실적이 엉망이라는 거 다 압니다. 알고 그만큼 먼저 반영돼서 다 떨어진 것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기업들이 실적이 편안하게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환경들이 환율 문제, 무역 분쟁 문제, 법인세 문제, 그 다음에 임금 문제,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임금 문제도 있죠. 뭐 CEO 입장에서는 어떤 형사처벌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법제화 때문에 그런 문제들 지금 뭐 신경이 기업들이 편안하게 지금 뭔가를 이루고 투자하고 실적 향상을 위해서 뭔가 마음 놓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수년간 한 2, 3년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누적돼서 지금 실적으로 다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부터 1년 6개월, 약 지금 제가 말씀드린 2, 3년이 이제 현실화된 게 2년 정도이니까 딱 그 시기에 맞춰서 증시가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 아는 상황을 확정 지어줄 게 뭔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즉 내일 확정이 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내일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겁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거. 그리고 3, 4분기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거기가 이제 저점을 형성해서 이제 편안하게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요. 물론 외국인 자금들이 편안하게 들어오기는 어려워요. 환율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1번, 2번, 3번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고 실적이 아무리 어떤 실적 리스크가 아무리 해소되었다고 한들 환율이나 아니면 더 선 순위에 있는 어떤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엉망으로 펼쳐진다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3번의 문제는 내일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범위보다 더 안 좋은 경우가 어닝 쇼크겠죠. 실적이 워낙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닝 쇼크조차도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당연히 더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뭐 확정되고 실적이 나오는 상황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고 즉 내일도 보통은 오후장 이후에 많이 나옵니다. 장 종료하고 나오고 시간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거래대금 줄이면서 관망 모드를 많이 하는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광복절 휴일 전날이기도 하고요. 외국인들이 시원하게 매수하지 못할 환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내일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이제 금요일 광복절 지나고 금요일은 돼야 이제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고 또 광복절에 대한 어떤 뭐 입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 대통령의 광복절 어떤 축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어떤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내일까지는 거의 뭐 차분히 그냥 관망 모드를 유지를 하시는 게 낫겠다. 어차피 지금보다 오늘보다 어제가 더 낮았고 위치가 뭐 웬만한 종목들은요.
평균적으로 아닌 것들도 있지만 그 어제보다 엊그제가 더 낮은 상황이었고, 즉 가면 갈수록 환경이 좀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간다면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짧은 시기로 판단을 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선물 옵션 포지션을 보면은 이거 뭐야? 선물 옵션 포지션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거 뭐야? 좀 더 한 달 정도는 그냥 두고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일단은 계속 며칠째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풍파가 굉장히 많았던 6월과 9월 사이에 형성되는 이 9월물 선물 만기와 8월과 9월 사이에 형성된 옵션 만기, 이런 것들이 개인들은 떨어져라를 외치고 있고 외국인들은 올라가라를 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9월 12일입니다. 내마녀의 날. 2019년 세 번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즉 내마녀의 날이 9월 12일 목요일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이 8월 13일이니까 한 달이 딱 남은 거네요. 그렇죠? 한 달이 남은 상황 속에서 지금보다 한 달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논다면 9월 11일인가요? 목요일이? 잠깐, 제가 요일을 하여튼 9월달, 하여튼 그때 9월 둘째 주에 9월 12일이 목요일일 건데, 하여튼 자,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한 달 정도는 시장이 편안하게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급하게 마음을 드시지 마시라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5개가 나왔어요. 10월 폭락장에서 11월 반등장까지 상한가급으로 회복이 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비해 지금은 굉장히 약해요. 크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사실 그때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3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편안하지 않은 매수세,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저점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영향이 클 것이고요. 개별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뭔가 이렇게 아직 악재 요소들이 많이 질비해 있는 상황에서 편안하게 끌고 당기지 못하기 때문에 좀 뜸을 들이는 종목들이 많다. 시장에서 2200개 종목들 중에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 두 개가 있었죠. 근데 리드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리드는 이 현상을 갔는데 사실 이 현상을 폭탄을 안고 가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내일 실적 발표 일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종목으로 하루 거래 정지되고 급락하는 종목들이 덜어 나오고 있죠. 뭐 벌점을 먹기도 하고, 샘코는 벌점 먹어서 어제 이제 거래 정지가 잠깐 됐었고, GV도 거래 정지가 잠깐 됐었고, 럭슬도 거래 정지 됐었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특히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슈팅이 나오는 척하다가 간이 밀리고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우려로 또 어제 시간에 정지가 됐고, 이런 것들이 내일 또 생길 겁니다. 내일 실적 발표와 함께, 상반기 실적 발표와 함께. 그래서 특히나 대국민 문자로 들어와서 75%가 빠진 상황에서는 도박이죠. 75%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추정하다 보면은 사고가 나요. 언젠가 사고가 크게 나서 하다가 갑자기 내 자금이 묶여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못 먹는 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아니면 당일에 순간적으로 빠지거나. 근데 진짜 운 나쁜 경우는 당일에 그런 사고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위험한 종목들은 일단 지금은, 왜냐면은 편안하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서 굳이 이제 리스크를 걸 만한 이유가 크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뭐 단기적인 싸움이 아니고 뭐 한 달 동안 수익률을 얼마를 올려야 되는 그런 수익률 게임이 아닌 이상 그런 무모한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가만히 두고 있어도 시장은 저점인 상황인데 사고가 나면은 사고의 확률을 최소화시켜야겠죠.
최대한 조심조심 해도 사실 위험한 게 위험 자산이 주식인데, 사실 어떻게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기업 환경을 다 낱낱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률이 높은 것들을 자꾸 추종하시면은 안 되겠죠. 사고 날 확률. 매직 마이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직 마이크로 벌점이 상당히 15점, 이제 매직 마이크로가 13.5점일 겁니다. 그래서 벌점을 한 번만 더 맞으면 얘는 어쨌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그 코스로 밟으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도 잠깐 매직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공시를 계속 보자면은 보세요. 참 공시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런 이제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한 어떤 공시가 계속 번복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을 할 때 공시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계속 연기하고 여기 보시면 계속 연기를 합니다. 정정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정정되다가 철회가 딱 되는 순간에 벌점을 먹을 우려가 있고, 그 벌점을 통해서 이제 상패 실질 심사 대상으로 코스를 밟으러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런 리스크를 걸기는 좀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종목이 지금 올라와 있고, 정상적으로 올라온 것은 뭐 필링크 정도라고 봅니다. 오늘은 필링크하고 뭐 하나 SBI 스펙주 중에 하나, 요거 필링크는 사실 리드가 한 달 새 빠진 수준인 75%를 수년간 빠져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해요. 필링크 도 엄청나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물량이 들어오면서 아침 일찍 상한가를 닫았고, 이게 지금 이번 반등장에서 정상 파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파동이 모든 종목에서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정도로 빠졌습니다. 즉 떨어질 때 막바지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안 붙은 것들, 이거를 사실 요거는 거래가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구간 이전에는 많이 거래 없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걸 능가하는 거래가 생기면서 했기 때문에 얘는 의미 있는 상한가가 되는 거고요. 옵토팩의 경우는 작전성이죠. 이거는 사실 보시면은 밑골이라는 날이 한 20%는 빠졌을 겁니다. 이 20% 빠지면서 도 사실은 이겨내고 올라와야만 이거를 이 파동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떨어질 때 사실 웬만하면 도망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파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정상 상한가는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링크가 오늘 하나 SBI 스펙하고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필링크는 뭐 음봉을 덮는 양봉이 나왔으니까 뭐 그렇고, SBI 스펙은 사실 떨어질 때 거래 없이 떨어진 거니까 사실 이것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파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나서 종목들을 정돈을 시키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왜 상한가 종목을 말씀드렸냐면은 반등장에서 이 날짜가 저는 한 9월 12일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계속 이런 게 펼쳐질 겁니다. 이런 종목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것도 이제 많이 나올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자꾸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종목을 쉽게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가장 이걸 팔고 이거를 그냥 고점에서 따라잡고 싶은 욕망이 클 때거든요. 왜냐면 준비가 안 되거나 지금 시작 안 거는 종목들은 거래가 없어서 사실 근질근질 손가락이 지금 막 근질근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시기에서 차라리 저는 정말 그걸 못 버티겠다 싶으시면 억지로 지금 막 돈을 이걸 팔아가지고 이걸 빨리 올라타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아둥바둥 올라탄 거 또 꼬이면은 이거 어떻게 다시 꺾고 다시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불안불안하게 이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한 달 정도는 그냥 묵혀두시고 차라리 독서를 하신다든가 차라리 뭐 다른 거를 하면서 이거를 지금 시세를 차라리 안 보시는 편이 낫지 않겠나 싶어요. 시세를 항상 뭐 이렇게 막 누구나 항상 이렇게 딱 지켜봐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장기 투자가 유리할 때가 있죠. 지금 같은 기회가 온 시기에서 붙잡고 오래 보는 분들이 오히려 더 승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은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구간에서 그냥 폭락했을 때 잡고 오랫동안 보는 게 승리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짧은 구간에서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VI가 걸리면은 매도세가 최근에 많죠.
당연합니다. 매도 욕구가 많은, 조금만 올라가면 매도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지만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올라가면 VI를 한번 걸어주는 거고 그때마다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매도했던 사람들을 다 떼놓고 어느 정도의 강한 흐름을 만들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당분간은 안절부절 아등바등 막 그렇게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가만히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반대로 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은 거래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조금 신경을 써서 보시면 되고요. 실적과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도 사실 올라갈 종목도 이런 흐름을 거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경우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 최소 저는 9월 12일 그 이제 다음 달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까지는 천천히 조금 지켜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간단히 마칠 거고요. 오늘은 저거 스마트 팩토리 종목하고 강철 테마가 조금 있었네요. 포스코 엠텍을 기준으로 많은 종목을 또 이끄는 것들은 아니라고 보고 대북주들이 조금 움직인 게 있어요. 오늘 평화공항 개성공단주를 중심으로 대북주들이 물량이 조금 들어오다가 말았습니다. 일신석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대북주들도 지금 너무나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 반등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관련 호재가 덜커덩 잡힐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먼저 주가가 형성이 되는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효성 OMB를 필두로 조비 경록 이런 것들도 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즉 비료 종목도 좀 움직였잖아요. 순환할 겁니다. 순환하다 보면 그게 어떤 거든 정상적인 종목 그리고 갈 수 있는 종목을 거래 없이 흘렀던 것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 종목도 그 순환 장세에 올라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주의해야 될 점은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 우리가 재외 결정을 하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그 종목은 미리 조금 피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굉장한 심도 있는 분석을 좀 해야겠죠. 일본이 아니면 실적이 박살이 나는 경우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어떤 수출 제한 품목이 예상되는 것들 두 가지 정도를 분석해 보면서 찾아보면 되고 저 또한 많은 상장사들을 하나둘씩 보면서 그 종목이 예상이 된다면 주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도록.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광복절 전날 실적 발표일 천천히 관망하면서 대응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